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보시죠. 이제 11월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달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가깝게는 광군제가 있습니다. 다건 중국의 광군제 이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11월 11일입니다. 지금 위에 싱글스데이라고 써 있는데요. 솔로의 날이라고도 하고 중국판 프라이데이입니다. 유통 대목으로서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대규모의 이런 소비가 이 시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통가에서도 상당히 좀 뜨거운데요. 다양한 마케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서 런칭되어 있는 브랜드들과 함께 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는 왕홍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전 마케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세점 쪽에서는 신라 면세점을 비롯한 많은 업체들이 대규모로 이런 유통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가지 좀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시작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또 면세점을 활용할 관광객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데 650여 개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과연 이 시즌에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요. 이와는 별개로 또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강세 움직임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로는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의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광군제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네, 중국에서 11월 11일은 광구절 쌍 11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쌍 11일은 두 개의 11일이 있다는 뜻이고 광군제는 솔로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하나를 뜻하는 숫자 1이 4개가 있다고 해서 11월 11일은 솔로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광군절이라는 개념은 1993년부터 존재했던 개념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소비 축제는 아니었고 단순히 솔로의 축제를 계기로 만들어진 축제인데요. 알리바바 마윈 전 CEO가 여기에서 착안해서 쇼핑으로 외로움을 달래자라는 모티브로 광군절 소비 할인 이벤트를 열기 시작해서 오늘날 중국 광군절은 중국 전자상거래 프로모션의 날 그리고 소비 축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광군절은 연중 최대 규모의 소비 축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2017년에 광군절의 하루 매출액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어모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큰 이 대규모로 확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 기간 동안에 이 과거에 이루어진 소비 규모, 앞서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규모로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통상적으로 광군제에 이뤄지는 소비 규모는 천억 단위 이상의 규모인데요. 지난해 광군제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알리바바의 광군제 하루 매출액이 2,135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습니다. 찡동도 약 1,6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의 그 매출 실적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2018년 광군제에 시작한 지 2분 만에 매출 실적 100억 위안을 기록했었고 광군제 단 하루의 택배 주문 건수가 10억 건에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당시 광군제 주문을 살펴보면 광군제의 중국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이런 저가 프로모션을 한다는 것을 알고 참여한 바가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문을 살펴보면 한국, 일본, 동남아 등 75개의 국가 및 지역에서 주문이 있었고 19,000여 개의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의 이 광군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올해도 그 규모가 더 커질지, 과연 어느 정도로 소비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가는데요. 이번에는 좀 어떨까요? 네. 2019년 중국 경제의 키워드는 경제 성장률 나 소비 경기 위축인 만큼 광군제 매출액 증가폭은 예년에 비해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광군제 주력 소비층이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들이고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들의 프리미엄 소비가 관군제에 집중 발생하면서 관군제 매출액 증가율은 그래도 20% 선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업그레이드로 비교적 비싼 프리미엄 제품을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프리미엄 소비가 관군제에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관군제 소비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곤 하는데요.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들의 소비 굵기로 금년에도 관군제 실적이 사상 최고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증가율은 20%대로 둔화할 전망인데요. 앞서 연도별 알리바바의 관군제 매출액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 83%에서 2014년에 63%로 둔화했고 2015년에도 60%로 둔화하고 2016년에도 32%로 둔화했습니다. 다만 2017년에는 39%로 소폭 반등을 했지만 2018년에는 알리바바의 매출액 증가율이 다시 27%대로 둔화했는데요. 중국 소비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이런 소비 판매량이 20%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 바링호우, 주링호우가 80년대생, 90년대생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 20, 30대들이 주축이 돼서 소비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좀 중국 경기가 어렵긴 한가 봐요. 예년보다는 약간은 좀 축소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셨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이 유통과의 프로모션도 좀 있다면은 짚어주시죠. 네, 관군제 주력 소비층이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들이고 이들의 프리미엄 소비가 관군제에 집중 발생하기 때문에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소비자들을 타깃한 패셔너블하고 젊은 감성을 자극하는 제품 프로모션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고데기, 로봇 청소기, 그 다음에 신선수라고 불리는 에센스 판매량 증가가 두드러진 바가 있는데요. 커피 머신, 그리고 오븐, 스마트 스피커, 공기 정화기, 가정용品프로젝터, 커브드 TV, 미용기기 소비가 관군제에 집중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로 관군제에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을 살펴보면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이 높은데요. 기존에는 가성비 좋은 저가품보다는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면서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더욱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6,000위안 이상의 스마트폰 판매가 187% 증가했었고 건강 보조 제품도 65% 증가했고 그리고 중국인 사이에서 황제 음식이라고 잘 알려진 제비집 등 제품 판매가 약 300%대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관군제가 중국의 연중 최대 규모의 소비 축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통가들이 모든 제품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는 하는데요. 다만 주력 소비층인 빠링호우, 지우링호우 세대들을 타깃한 제품 프로모션이 가장 많고 가성비 좋은 저가품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주로 팔리는 제품은 이런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제품 라인업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저렴한 제품군보다는 프리미엄이 잘 팔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이 중저가 라인업보다는 프리미엄급에서 실적을 상당히 좀 잘 내줘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이런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군제 관련주들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광군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뭐 광군제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말경에 이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아 아프리카 세일 페스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11월 유통시장이 이제 들썩들썩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뭐 다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일단 광군제의 그 시장 규모가 워낙에 커서 국내 기업들한테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냥 스쳐가는 뭐 그런 이슈 정도로 보지 말고 분명히 이제 기업들의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근데 관공제 하루 매출이 우리나라 돈이 한 52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투자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과연 이 관군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될 것인가? 일단 뭐 종목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업종으로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 같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미 중국 시장에 너무나도 많이 업체들이 진출해 있고 거기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힘든 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진출을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거기에다가 이제 의류업체라든가 또 식품이라든가 이런 업체들도 분명히 이제 중국인들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업종들이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관군제의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군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관군제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다 물건을 주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운송하게 되죠. 운송하면 운송 관련주들도 또 같은 그 관련주 수혜주로 도 부각이 됐었고 또 요즘엔 좀 해외 그 관군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돈을 일단 주는 게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고 인터넷으로 결제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 결제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관군제가 진행이 되고 또 긴 시간 동안 이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수혜를 보는 업종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르게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 또 좀 있으면 이제 블랙 프라이도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그쪽에 대표적으로 또 IT 업체들이 또 대표 수혜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이러한 관공제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련주들 움직임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몇 가의 흐름 좀 볼까요? 관군제와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수출 비중이 높은 그 소비재들의 주가가 있습니다. 그들 주가가 코스피 지수의 수익률을 웃도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순하게 이벤트 차원으로 잠깐 볼 만한 건 아니고 시장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균제라든가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난해 이제 코스피 지수가 3.3% 정도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 종목군들 중에서 영업무역이 1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한세실업도 7%, 의류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업체들이죠. 이들 업체들도 올랐고요. 중국을 중심으로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애경산업이 26%, 아모레퍼시픽이 12.7% 이렇게 화장품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률이 훨씬 더 큰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시게 되면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를 6종목 정도로 제가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아모레지, 코스맥스 BTI 그리고 한국콜마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지난해 11월 달 관군제가 시작이 된 위치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흐름을 잠깐 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 달, 2달간의 LG생활건강의 주가도 대체적으로 주가가 지금 그렇게 조금 저점에서 좀 올라온 게 좀 보이실 겁니다. 가격이 좀 안 보여서. 네. 그리고 오른쪽에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도 거기 지금 그렇게 그 정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하고 LG생활건강의 주가 흐름 자체가 약간의 좀 차이가 좀 있는 상태인데 LG생활건강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주가 이유가 뭐냐면 LG생활건강은 주가가 그렇게 그동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락하지 않은 상태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관군제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오른쪽에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지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고요. 밑에 아모레지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코스맥스 BTI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11월 달, 12월 달 정도에서 주가가 조금 오른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바탕으로 해서 이 관군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도 관군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설명드리게 되면 LG생활건강 맨 위에 있는 종목은요. 주가가 덜 하락했습니다만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덜 밀렸고 관균제 이후에도 실적 개선세가 나오다 보니까 LG생활건강은 그때 이제 지난 11월 달 이후에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결국에 관균제라고 하는 재료는 일시적인 재료에 의해서 단기적인 호재로 주가가 한 달 정도, 2달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그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더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관군제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11월 달, 12월 달 잠깐 기대감이 있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그 이상의 주가가 올라가려면 역시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때 할인 행사를 할 것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소비를 미루다가 그때 이루어지니까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그렇죠. 뭐 증가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라든지 혹은 싸다고 생각해서 사놨다가 취소하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로 확인되냐 이건데요. 이 통상적으로 국내 업체들 매출이 그때 증가한 게 맞나요? 그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한 거는 맞습니다. 일단 광균제와 관련해서 뭐 이제 2017년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광균제와 관련해서 2017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 매출액 한 28조 원 정도입니다. 엄청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주요 면세점 같은 업체들, 롯데라든가 신라 같은 주요 면세점들은 네. 중국의 매출이 약 10에서 30% 정도 이제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광균제와 관련해서 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좀 약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외국인, 중국인을 중시로 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네. 그 시점을 중시로 한 매출은 이렇게 면세점을 중시로도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온라인 쪽으로서는 지마켓이라든가 11건가라든가 뭐 글로벌 H몰이라든가 이런 업체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매출도 이미 늘어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 말고도 이제 실질적으로 알리바바라든가 이쪽에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들도 네. 그 기점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상당폭 그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일단은 파악은 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전 동안은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다가 네. 이 시점에서 매출이 좀 집중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매출이 좀 집중되는 효과는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때 매출은 좀 집중은 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매출은 11월 달 지나고 나면 매출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11월 달 주가 흐름들을 보셨습니다만 11월 달, 12월 달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매출 증가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올라갔는데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짝 아직은 한두 달 정도의 반짝 이벤트고 그에 따른 실적은 증가를 하긴 하는데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은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못 가는 이런 네. 형태가 나타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5분 전이네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 10월치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1이었는데 51을 살짝 상회하는 수치. 지금 차이신 PMI는 괜찮은데 어제 발표됐던 국가통계국의 PMI가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가 좀 위축돼 있다라는 데는 의견이 좀 모아지는 것 같은데 올해도 뭐 괜찮게 소비 이루어질까요? 일단 이 대규모 빅세일 기간 동안 물론 경기가 좀 안 좋고 할 때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네. 보통 이때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또 광군제를 중심해서는 매출이 줄더라도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히려 역설적이어도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를 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상품을 사시는 그렇습니다. 분들. 그래서 네. 무조건적으로 올해는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성급한 감이 좀 있는데 네. 일단 중국의 광군제만 보면 안 돼요. 근데 광군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 셀 페스타,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11월은 한 달 정도, 최소한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이제 6%대의 이제 뭐 25년 만에 최저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큰 상태인데 중국이 이러한 어떤 경기의 6%대 경제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중국 정부에서 소비 부양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가 나빠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응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도 거의 70%가 소비를 중심으로 미국이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중국도 워낙에 이제 거대 국가다 보니까 이 소비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비 진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광군제를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급격하게 감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광군제가 진행이 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네. 중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광군제는 약간은 동떨어진 부분이지만 우리나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관광객들이 예전 수준으로 꾸준하게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들도 마찬가지로 광군제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광균제 관련된 식료품이라든가 의료 관련주라든가 조금 넓게는 뭐 IT 섹터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출 증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주가도 단기적인 랠리가 조금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일부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이벤트적인 재료들 보게 되면 주가는 이제 단기적인 랠리는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현재까지 4거래일 정도 만에 20% 가깝게 주가가 네. 올랐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대표할 수 있는 이 중국 소비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군이 화장품은 단계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략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좀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려워요. 일단 여기서부터 이 종목들이 우리가 지금 쫓아가서 얼마만큼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지금 이 종목군들은 그 광균제라고 하는 이벤트를 재료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류입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일단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라간 것이고요. 네.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 광균제라든가 이런 소비시장, 소비 시즌이 임박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성격이 좀 강해요. 그렇게 보게 되면 광균제를 중심으로 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세를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광균제가 시작이 되거나 내지는 광균제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이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그 시점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들 광균제 관련된 화장품주라든가 의료 관련주라든가 수혜주로 불렸던 종목들은 저는 지금은 쫓아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쫓아가지 말고 조정이 좀 나올 때를 이용해서 조금 정도 매수는 좀 단행을 해볼 만한 그런 위치라 보고 있고요. 이들 종목이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이제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미중 간의 무역 1단계 무역 협상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 이것도 재상승을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는 안 하되 눌림을 이용해서 한 차례 정도는 매수를 단행하되 광균제 전후를 중심으로 주가가 한 번 정도 올라갈 때는 무조건 한번 털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은 아직은 업황 개선이라든가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좀 있긴 합니다만 크게 볼 단계는 아니고요. 일단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